일단 그래요. 우리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심판론을 마찬가지로 냈습니다. 2조 심판론을 냈었고, 그리고 민주당 나 그것도 한마디 조금 더 하고 얘기하실 거 있으세요? 예. 네네. 포항의 이상휘, 네. 그다음에 부산 연제의 김희정, 음. 뭐 이런 사람들 살아오는 거 보니까 네. 약간 MB의 컴백 아닌가? 이상휘랑 또 누구 얘기하셨죠? 이상휘, 김희정, 김희정. 다 MB 사람들인데. 어. 그 저는 이게 좀 제 추측 같습니다만은 네네. 대통령께서 자기 세력 없이 이제 정치가 시작되다 보니까 박근혜 친박 세력들 네네. 그리고 MB 세력들 중에서 음. 누구를 많이 기용했냐고 보면 인수위 때도 느껴지지만 MB 세력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MB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이 음. 그때 당시 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이번에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은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어. 사실 제 지역구도 그렇고 그쵸. 사천남해아동. 네. 그 MB 라인들이 이렇게 살아 돌아오는 게 어떻게 보면 음. 대통령한테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지금 맥락에서 네. 저희가 그 첫 번째 주제로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게, 저 잘했죠.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뭘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가 이거를 좀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당연하죠. 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사임을 했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당이 개편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또한 마찬가지로 오늘 또 바로 입장이 나왔습니다. 수석급 총리가 이제 사의를 또 표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총리 같은 경우도 구두로 일단 사의 표명을 다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 비서실장, 정책실장 뭐 전부 다 지금 사의를 표명한 상태고 싹 다 물갈이가 되는데, 어떤 식으로 좀 이게 다시 개편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고 일단 생각하십니까, 이번 총선에서? 지금 말씀 주신 우리 댓글에도 네. 몇 번 나온 이야기인데요. 지금 보수에 투사가 없다. 투사가 없다. 투사가 없다. 음. 맞는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투사를 다 죽여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투사를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보수에 투사할 만한 사람들을 다 전사시킨 거죠. 그래서 전쟁에 나가보지 못한 투사들이 많았다. 그리고 그 투사들을 확실히 이용해 먹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용을 못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투사를 이용 못했다가 첫째고, 두 번째. 그다음에 그게 이제 뭐랄까 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로 또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되게 분명해요. 대통령을 만든 팀이 있어요. 팀. 네. 아까 MB 세력도 있다고 했지만 대통령을 만든 팀이 있어. 그런데 그게 전체 보수는 아니에요. 전체 보수 중에서 멤버가 구성이 돼요. 그 멤버가 대선 캠프에 있었고 캠프에서 정권을 창출했고 정권 창출하고 나서 지금까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룹이 있어요. 그랬죠. 그 그룹들이 이번에 그 당정 관계에 있어서 당과의 공천 마찰 때문에 우수수수 나가 떨어졌어요. 윤성, 그러니까 친윤 라인이라는 이유로 싹싹싹싹싹 다 재단됐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어쨌든 총선에 나갈 기회를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한 사람도 있고, 계속적으로 총선을 준비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많이들 총선을 보고 지금까지 달려왔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었으니까 어쨌든 대통령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멤버에 끼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쨌든 능력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었으면 그 사람들이 대통령 만들었겠죠. 그 멤버에 못 들어왔던 이미 진작에 사람들. 들어갔을 거다라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게 네. 어떻게 문제가 생기냐면요. 대통령 멤버 그룹이 이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니까 친윤 세력들을 정리를 해야 돼라고 해서 친윤 세력들을 끊어내는 과정에서 여기가 정말 팔다리가 다 잘렸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특징이 뭐예요? 정권을 줬으면 한동훈 위원장이 권한이 있으면 한동훈 위원장의 재량에 따라라라고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뭐 약간 뭐 이게 팔다리가 끊어져 나가는 고통이 있더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정권을 맡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쨌든 국민들께 뭔가 새로움을 보여주는 방식이 네. 친윤 세력들 제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윤 세력들이 제거되는 과정에서 그럼 제거되면 다른 멤버를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새 멤버가 들어왔는데 그 새 멤버가 과연 얼마나 센세이션을 했냐라는 거예요. 응원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들어오지 않았나. 그 다음에 듣보잡이 들어오지는 않았나.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자리를 그런 사람들이 채우고 그러면은 정말 으쌰으쌰해서 정말 투사 정신 있고 지금까지 결기로 싸워왔던 사람들이 꺾어지면서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뭐 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투표장 가서 우리 당 찍었을 것 같아요? 안 찍었을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안 찍어져요. 그 마음 아셔야 돼요. 안 찍어진다니까. 손이 떨려서 안 찍어져요. 그러면은 지금 변호사님 말씀은 종합해 보면은 일단 그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보수 우파 국민들의 어떤 마음을 좀 제대로 사로잡지 못했다 이런 좀 맥락이시네요. 제가 정확하게 비교를 해드리면 이재명은 이재명 팀을 그대로 유지시켰고요. 윤석열은 윤석열 팀이 날아가고 한동훈 팀이 새 멤버를 대체하면서 여기가 원팀 구조가 다 쪼개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흐지부지 됐고요. 이재명 팀은요 똘똘 뭉쳐가지고 누가 뭐래도 그 팀을 유지하면서 간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근데 여기서 약간 좀 그 네. 오늘 또 제가 가져온 사설을 좀 소개시켜 드리면 그런 지금 일단 해석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 해석도 있고 두 번째 지금 이제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언론사들이 주로 좀 지금 비판하고 있는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래도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그 친윤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이었지만 어쨌거나 그 프레임 자체가 정치에 관심이 없는 일반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맥락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하는 과정에서도 약간 좀 지적하신 것처럼 좀 의도적으로 친윤들을 많이 배제시킨 것 같아요. 그런 맞습니다. 맥락에서.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빠진 자리를 다시 채우는 과정에서 또 이제 또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다라고 또 지적을 해주신 건데 오늘 이제 딱 그 조선일보가 사설을 어떤 식으로 내놨냐? 5만 불통 윤석열 민심이 심판한 것이다. 남은 3년 국정 어떻게나 굉장히 좀 강도 높게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통이라고 지적했던 조선일보의 내용이 뭐가 있었냐? 일단 첫째가 총선 직전에 대통령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사퇴할 것을 요구했고 그다음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왜 굳이 이 시기에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해가지고 출국까지 시켰냐 요게 또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황상무 전 수석과 관련된 문제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를 대표적으로 지적하는 것 같아요. 요 부분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지금 사설에서도 지적을 하지만 한창 이제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분위기가 좋았었거든요. 우리가 과반할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도 나왔다가 윤석열 그 이제 대통령과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 그리고 대통령실이 사퇴 요구했다 이런 얘기가 막 터져 나오면서 이종섭이랑 황상무 건까지 터지면서 사실 지지율이 곤두박질 쳤었거든요. 요 지금 사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요 지금 제가 지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네. 5만 불통 윤에다가요. 여기다가 윤 딱 지우고요. 네. 이재명 한번 넣어보세요. 뭐 하나 어색한 게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렇죠. 결과론적으로 지니까 이 말 듣는 거예요. 만약에 5만 불통 이재명 넣어도 말 다 돼요 이거. 여기다가 이종섭 빼고요. 김준영 넣고요. 황상무 빼고요. 그다음에 이 누구야 이 양문석 집어넣고 양문석 이러면 야 얘들 막말해서 진 거 아니야 이러면 그냥 5만 불통 이재명인 그렇죠. 거예요. 자 친윤 세력 제거해서 결과가 좋았나요? 아니면 친명 세력 살려서 결과가 좋았나요? 한번 봐보세요. 진짜 되게 웃기다니까요. 친명을 끝까지 고집한 이재명은 살았고요. 친윤을 제거한 결과가 지금 이거예요. 그럼 과연 친윤을 제거하는 게 국민들이 원하는 거였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재명은 친명 안 살렸어요? 찐명들 다 살려놨잖아요. 그렇죠. 네. 누가 뭐래도 누가 비판을 하든 말든 그냥 내 마음대로 가. 나 원웨이야. 다 따라와. 이랬을 때 이재명이 지금 결과가 더 좋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내용은 5만 불통 윤통 때문에 윤통의 5만 불통 때문에 진 게 아니라는 결론이라니까요. 5만 불통은 이재명이 더 심해요. 그 말씀이 맞는데 네. 거기에다가 이제 그 한 가지를 제가 좀 어차피 우리가 지금 총선이 끝나고 또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좀 느끼는 바가 뭐가 있냐면 말씀하신 게 다 맞고 너무 공감이 되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국민들이 그렇게 안 받아들인다라는 게 문제 아닙니까? 또 의료개혁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말씀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라도 의료개혁이란 걸 내세웠을 때 자 전체 인구 중에 한 10 뭐 몇만이 그 의사라면서요. 네네네. 그럼 나머지 5천만은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의료 개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는요. 14만한테 좋게 하는 게 아니고 5천만한테 좋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개혁 카드를 왜 꺼내들었냐? 의사가 반발하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아니라니까요. 의사 많아지면 혜택 보는 게 누구예요? 국민들이에요. 생각 조금이라도 있는 국민들은요. 의료 개혁하겠다 그러면 좋다 그래요.
여기서 뭐 변호사 의사 이야기 좀 해요. 아니. 근데 그 얘기 진짜, 너무 아니, 또 깊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네. 의료 개혁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 된 거 아니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이제 그 약간 좀 뭐라고 할까 양측의 입장이 좀 다 들어봤었을 때 내리는 결론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하게 우리가 좀 예민하게 반응해서 친윤 세력들은 다 잘라내야 돼라든지 그리고 네. 또 과하게 이제 좀 조심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네. 거기에다가 또 윤석열 대통령실의 어떤 문제점도 분명히 있었던 거 아닌가. 네. 예를 들어서 의료 개혁의 그 문제 같은 경우도 국민들 80% 이상이 다 동의하거든요. 90% 가까이도 네, 예, 동의를 예. 하는데 희한하게 어떻게 된 것인지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방향성은 봤는데 메시지가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이야 윤석열 대통령의 한마디에도 100마디로 다 알아듣는데 정치에 관심이 없는 압도적인 다수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불통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는 거죠. 저는 솔직히 이제 그 대파 논란 같은 경우도 뭐 민주당이 그 다 정치적으로 활용한 거 다 알죠. 다 생쇼고 그리고 또 정치 선도가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기획한 대통령실의 실무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많고 많은 마트 중에 왜 하필이면 870원짜리 대파를 파는 하나로마트로 가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정상적으로 그냥 마트 같은데 가격 그냥 제대로 돼 있는 네. 그런데 가가지고 그 가격이 좀 문제가 있다. 정부가 이제 민생을 잡기 위해 가지고 더 노력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실무자 선에서 이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네, 예. 괜히 건덕지를 좀 계속 주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예,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까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좀 세게 지금 비판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뭐 아까 뭐라고 했죠? 오만 불통이라고까지 표현했는데 이 소통에 어떤 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 생각대로 대통령 혼자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대통령실이 있고 그렇죠. 보좌진이 있고 수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수석과 비서관들의 이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지금 보좌하던 사람들의 미스가 컸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확실히 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폭적인 물갈이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이제 수석들이라든지 지금 비서들이 들어오게 되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러면 옆에서 보좌하던 사람들의 문제점들을 그러니까 그냥 보좌 리스크죠. 그러니까 비서 리스크를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친윤 이야기는 하지만 제가 친윤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저 진짜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친윤을 좋아하겠냐고요. 제가 윤석열 정부에서 뭘 자리를 하나 했어요. 뭘 공직을 하나 받았어요. 아무것도 안 걷고 전 피해자예요. 피해만 받았다니까요. 공천에서 어떻게 보면 근데 무슨 친윤 이야기에 내가 뭐 방어를 해줘서 뭐가 좋아요. 그런데 비교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박지원이 국회의원 된 거에 대해서 비판을 누가 해요? 아무도 안 하죠. 박지원이 국회의원이 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지원이 뭐예요? 지금 친명 세력이잖아요. 그렇죠. 갈아탄 친명 세력이죠. 친문이었다가 친문도 아니죠. 친노였죠. 친노였죠, 그렇죠. 아니죠. 친 DJ? 김대중이요. DJ였죠. 네. 이 사람은 그냥 정권마다 다 친이야. 근데 살아남아가지고 좀 국회의원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 국회의원 하는 게 이재명의 실책이니까 이재명은 정치적 선택을 잘못했으라고 비판 누가 하나요 지금? 왜 이렇게 비교가 되냐는 거죠. 왜 여기는 비판을 안 받고 여기는 비판을 받느냐는 거죠.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많이 답답해하는 거고 이게 본질적으로 가면 사실 이제 국민성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 언론의 지경인데 문제도 있어요. 언론의 문제도. 그렇죠. 언론 문제부터 여러분 그 충격적인 게 그 이제 그 양문석이 같은 경우는 그 방통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네. 사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논란 터졌을 때 국회 들어가기만 하면은 무슨 뭐 언론 뭐 쥐잡듯이 때려잡겠다라는 그런 얘기까지도 아니 하는데. 그 사람은 말이요. 방심위원장 그 방심위원 네. 그 상임위원 하면서 그 네. 차관 자리인데 룸사롱을 간 거 아니에요. 신논현역에 있는 룸사롱을. 그렇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냐고요. 아무것도 못 해야지. 이게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분석하고 있는 걸 종합해 봤을 때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잘못한 거 뭐 있냐? 딱히 없다. 뭐 딱히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도 사실 뭐 문재인 때 생각하면 대파 그거 얼마 있었습니까? 뭐 한 8,000원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쌌고 경상수지 같은 경우는 이미 한 6개월, 8개월 전부터 흑자돼 가지고 지금 좋아지고 있고 IMF도 대한민국 경제 좋아지고 있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고 다 지금 좋거든요. 다 좋은데 네. 이재명은 다 나쁜데. 그렇지. 근데 이게 우리가 항상 선거를 치를 때마다 느끼는 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민주당은 저 위에서 그냥 조금만 나풀나풀 거려도 잘
되고 우리는 진짜 막 치열하게 해가지고 살짝만 뭐 논란 하나만 터져도 쭉 미끄러져가지고 미끄러지고, 처음부터 예. 시작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인데 질문은 그거라는 거죠. 이 운동장 자체를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한 1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0년 동안 그런 작업을 해왔었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10년 동안 해야 되는 장기적인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 또 지방선거가 몇 년 있다가 있고 2년 정도만 지나도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라는 또 질문이 생기는 거죠. 2년 뒤 네. 지방선거, 3년 뒤 대선이죠. 대선이에요. 네네. 네,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요. 지금 이 분위기로 가면 지방선거, 대선 거의 같은 분위기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위험하다. 음. 지금이라도 수습해야 된다. 음. 어떻게 수습하냐?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센세이셔널한 변화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네. 변호사님이 느끼시기에 지금까지 보수 정부 최근까지 해가지고 센세이션하다 이런 거는 네. 이거는 진짜 눈에 좀 번뜩 들어온다 했던 시점이 좀 있으시네요. 아니면은 그 시청하시는 분들도 댓글로 오늘 저희가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 슈퍼챗은 이따 끝에 한꺼번에 읽어드리긴 할 텐데 지금 우리 다 정리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야 진짜 우리가 보수가 진짜 할만하다, 센세이션하다라고 생각되는 그 시점이 있었으면은 한번 댓글로 좀 남겨줘 보세요. 시점보다는요. 네. 센세이셔널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조상규가 역할을 해야 한다. 네, 이것도 일단 첫 번째 네, 첫 댓글에 번째 안. 나 댓글 어떤 거 쓸지 알아? 야 조상규 사신 방송 저거 또 시작했네. 막 그렇게 적을 줄 알고 내 이야기하는 거야. 조상규 사신 방송 할 거야. 네. 써라 댓글에. 일단 조상규 변호사님도 역할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래도 보수가 진짜 잘 되고 있다라고 느꼈던 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꼽아보자면 네.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실체에 대해서 느껴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 개준숙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어쨌거나 MZ가 중심이 돼가지고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그 MZ의 목소리가 강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4050 세력들이 약간 좀 묻히는 그래서 조국 현상도 당연히 사람들이 좀 상식적으로 봤던 그 대선 시즌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으쌰으쌰했던 시기 아닌가 네,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남아있는 2년 동안 해야 되는 건 제 결론은 MZ를 되찾아와야 된다. MZ를 네. 되찾아오는 역할은 누가 하죠, 여러분? 누가 해야 됩니까? 레고머리 성재준이 해야죠. 누가 합니까? 성재준이 안 하면. 네, 저는 정치를 안 하니까 MZ한테 제일 인기가 좋은 성재준이 해야죠. 네, 저는 근데 지금 실시간 정치를 몇 안 명 하고 보고 있어요,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봤었을 때 남아 있는 2년 동안 해야 되는 거는 12,000 MZ를 네네 12,000분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평소보다 더 많이 보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위기이기 때문에 폭발했네요. 많은 분들이. 지금 그래서 남아 있는 2년 동안 그리고 또 재보궐선거 생각해보면 또 금방이기 때문에 요 시기에 제일 제가 봤을 때 필요한 거는 국민의힘이 약간 좀 이건 제 그냥 내피셜입니다만 당적인 차원에서 봤었을 때 MZ 혐오증에 걸린 거 아닌가. 네. 이준석한테 대이고 천하람한테 대이고 약간 이러다 보니까 당적인 차원에서 청년들을 이렇게 좀 뭔가 앞세우고 왜냐하면 이준석에 대한 개인적인 그 평가보다도 제가 느끼기에는 그때 대선 때 MZ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선거 유세하고 했었을 때 그거 좋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뭔가 국민의힘이 영한 느낌이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이번에 총선 때 같은 경우도 보면은 MZ의 목소리가 아예 좀 사라지다시피 하다 보니까 조금만 우리가 그거를 잘 내줬으면은 화성에 이준석이 당선되는 일도 없었을 것 같고 공영훈에 대한 그 반표심이 이준석한테 쏠리겠습니까 사실 우리 충분히 한정민한테 올 수 있었는데 근데 약간 당적인 차원에서 MZ에 대한 혐오증이 걸린 거 아닌가 이거를 좀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네. 아주 교과서적인 지적이십니다. 네네. 그리고 그 방향성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필요해요. 그렇죠. 그 분석은 지금 상당히 간절한 분석이에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거기다가 덧붙이시고 조금은 마초적이고 네. 조금은 직관적이고 1차원적인 지적 하나를 해볼까요? 만약 윤석열 정부가 좀 더 잔인했으면 어땠을까? 나는 윤석열 정부가 더 잔인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요. 그 잔인한 결과는 뭐냐면 조국을 1심 때 아예 법정 구속시켜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두 번째, 이재명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영장실질심사에서 그냥 구속을 시켜버렸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사실 지금과 같은 결과 안 나옵니다. 그렇죠. 닭모가지를 비틀 때요. 그냥 확실히 한 번에 빡 비틀어야지.
진짜예요. 그냥 맞죠. 적을 죽일 때는요. 반항을 하거나 궁시렁거리게 죽이면 안 돼요. 그냥 한 번에 빡! 압살을 그냥 해야 되는. 샥! 샥해서 그냥 바람 소리와 함께 모든 게 다 사라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너무 사람이 좋은 거 아닌가. 제가 전 차관님하고도 이야기 좀 했는데 아니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면 사람이 너무 좋대. 인간미가 있다는 얘기 많더라고요.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고 저도 느꼈지만 아니 그렇게 인간적이고 뭐 사람을 좋아하고 막 이렇게 좀 그래요. 옆집 아저씨 같거든요. 그러니까 잔인하지 못해. 만약에 내가 이재명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요. 조국 이재명 같은 사람들 다 구속됐어요. 법원에다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구속시켜버리지. 그걸 가만히 놔뒀겠냐고. 거꾸로 이재명이 대통령이었으면은 윤석열 다 구속됐지. 다 구속이 됐을 다 거예요. 구속됐- 없는 죄까지 만들어내서 1심 시작하기도 전에 다 구속됐다고 했고요. 그러고 나면 국민들은 뭔가 좀 시원하게 정리된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정의든 부정이든 간에 일단 박근혜 그 정권이 무너진 것도 보세요. 한순간에 싹 정리가 돼버리잖아요. 사과하는 딱 순간부터 순간에서 그렇죠. 국민들이 그래 넌 가 그러고 나서 가는 것까지는 순식간에 이루어진다고요. 맞아요. 그러고 나니까 깔끔하게 정리가 돼버리잖아요. 국민들은 그걸 원해요. 뭐 절차적 정의 따지고 법원의 재량 따지고 법원을 존중하는 거 그걸 왜 했냐고요. 그냥 죽여버리지 그냥. 이거 아주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이재명이 구속 안 되고 조국이 구속 안 되는 순간 이미 위험은 왔다라고 봐요. 왠지 아세요? 태생적으로 윤석열 정부는요 어떻게 탄생했어요? 범죄자와 검사의 대결로 대선에서 이겼어요. 그렇죠. 왜 국민들이 검사에게 표를 줬을까요? 범죄자를 때려 잡으라고 표를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도 못 잡아놓잖아요. 송영길 잡았잖아요. 송영길은 잡으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연기를 아무 지금 의미가 없는데. 송영길은 피렘이라고요. 사이드 중에 사이드. 아니 본 메인 요리도 아니고 그거는 막 거의 뭐랄까요. 저기 반찬 중에서도 막 멸치 튀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아뮤즈 디시 같이. 아무도 안 본다고요. 근데 결국 메인 디시가 그러니까 밥이 됐든 아니면 뭐 국이 됐든 찌개가 됐든 뭐 하나는 잡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러면은 여러분 진짜 남아있는 그거예요. 시간 동안 그걸 해야 되네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검사의 숙명이 뭡니까? 범죄자 잡는 거죠. 범죄자를 구속시키는 것까지가 검사의 숙명이에요. 그럼요. 근데 문제는 윤석열이 잔인하지 못했다. 잔인하지 못했다. 더 잔인했어야 된다. 그리고 뭐 공정, 뭐 민주 이런 것 그냥 한 번쯤 잊고 정적 제거에 모든 에너지와 역량을 다 투입해가지고 그냥 없애버렸어야 된다. 근데 그 두 번 다시 말씀은- 제기 못하게. 그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거 아닙니까? 그게 한 번 늦었잖아요. 이미 그리고 늦었기 지금 때문에? 이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어. 다시 민주적 정당성을 인정받고 나면 어. 더 힘들어요 잡아놓기가. 어. 조국이 어차피 뭐 대법원 판결에서 간다 치지만 이재명이 이거 어떡할 거냐고요. 그러니까요. 이재명이가 내일도 12일에도 지금 이제 김문기 씨 모른다라고 했던 거 그거 이제 또 공판기일이 예정되어 있고요. 국민들은 그냥 시끌시끌한 게 싫은 거야. 너무 오래됐어요. 왜냐면 질이멸멸해. 그러니까 윤석열 뭐 특별히 잘못한 거 없는데 뭐 민주당은 윤석열 부부에 대해서 막 문제 삼고 그래 뭐 저도 뭐 잘못한 것 같은데 이재명 좀 잡아놓지도 못하고 뭐 하는 거야. 이게 보수의 아재들 또 마음이야. 깝깝하네. 좀 시원시원하게 뭐 좀 안 돼? 보수 이러고 지지층조차도 지지층조차도 그렇게. 그러니까 중도의 표심도 뭔가 적을 박멸시켜 버렸으면 아예 그냥 인정사정 없이 박멸시켜 버렸으면 표를 줬을 거예요 오히려. 시원시원하게 일 잘하네. 그게 공정이니까. 그렇죠. 근데 대통령을 뽑아놨는데 왜 저렇게 뭐 질이멸멸해? 왜 이렇게 시끄러워? 뭐 일이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이 무죄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일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재명 죄 없는데 말이야 영장 치고 왜 저래? 뭐 이래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이재명의 프레임이 오히려 좀 통해버리는 정말. 그런 게 있는데 참고로 이번에 조국에 대해 가지고 또 하나 변화된 게 있습니다. 이번에 단독 기사가 나온 게
조국이 당선이 되자마자 대법원에서 이번에 조국 사건을 3부로 또 이렇게 배당을 했다고 하는데 하필이면은 3부 주심 대법관이 정경심에 대해서 2심 판결을 맡았던 판사님인데 이분이 정경심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엄상필 대법관인데 엄상필 대법관이 주심으로 있는 3부에다가 공교롭게 대법원이 이번에 오늘 또 바로 이렇게 또 3부에다가 배당을 했다고 하고 그건 이유가 있어요. 법조계에서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사건에 대한 네. 기본 배경 지식 있는 판사를 넣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사건 진행이 빨라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공부를 약간 안 해도 되니까. 대법원에서도 좀 배려한 이번 거예요. 사건을 좀 빠르게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의지가 배려예요. 있네요. 왜냐하면 이 법관이 항소심에서 재판 기록 파악이 끝났기 때문에 네네. 정경심 내용이 곧 조국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뭐 다른 게 몇 가지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 파악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무죄를 준 판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4년을 정경심이 줬죠. 4 플러스 1년이 나왔는데 그중 4를 맡았던 판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판사가 4년 징역 4년을 때릴 때 그 기록에 대한 사전 배경 지식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무죄를 주겠어요. 자기가 4년 자기가 이미 유죄를 준 줬으니까. 상태인데 네. 야 정경심은 유죄인데 조국은 무죄다? 야 그런 게 어딨어요 공범인데. 그렇죠. 둘이 지금 공범으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요. 정경심 그리고 이미 심지어 재판에서 조민도 지금 유죄 나왔는데 벌금 그렇죠. 얼마요? 2천만 원 나왔나? 뭐 얼마 나왔잖아요. 벌금 나왔잖아요. 벌금 나왔죠. 그런 상황에서 뭐 조국만 무죄를 준다고요? 아니죠. 올해 안에 그러면 일단 조국의 이 판결은 나올 거라는 게 지금 거의 압도적인 의견입니다. 조국은 올해 안에. 배지가 떨어지고 구속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13번 F 학점 조국 2탄 그 여자 교수가 들어가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 아까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정경심과 조국 두 사람이 공범이라고 하는 건 재판을 통해서 이미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판사가 공범인데 한 명한테는 무죄를 주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네,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기 진짜. 때문에 올해 안에 조국 같은 경우는 분명히 정리가 될 게 사실상 확실시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사법 리스크가 계속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그 위중교사 사건 같은 경우도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1심이? 예. 네. 저는 위증교사 사건 판결이 제일 빨리 난다고 봐요. 그렇죠. 위증교사는 실형이 나올 거라서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진짜 예외를 두지 말고요. 1심에서 실형이 나오면 그게 정치인이 됐든 일반인이 됐든 다 법정 구속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제가 네. 변호를 했던 일반인 사건은 전부 법정 구속됐단 말이에요. 왜 정치인한테 이렇게 특혜를 주냐는 거죠. 아니 김경수도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나왔다가 대법원에서 확정되고 다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달라니까요. 왜 자꾸 특혜를 주냐고요. 특혜 주지 마시라고요. 사법부에서. 그러니까요. 사법부도 그렇고 아까 이제 변호사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국민들과 소통은 잘해야 되겠지만 국민과 소통을 잘하면서도 동시에 불법에 대해서 부정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져갈 수 있는 제일 강력한 제가 보기엔 장점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권 교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애당초. 네. 저는 피도 눈물도 없이 밀어붙였어야 된다. 지금이라도 다 잡아 쳐넣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게 지금 보수를 다시금 똘똘 뭉치게 할 수 있는 네.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저희 충분히 지금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몇 분 남? 4분 남은 거예요? 아니 그 시간 말고 시간 그 시간 보수의 시간. 보수의, 보수의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수의 시간은 네. 누구하고 함께 한다고요? 조상규와 함께. MG는 누구하고 함께 한다고요? 레고머리 성재준과 성재준과 함께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 아마 오늘 새벽까지 참 암울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그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답이 보입니다. 보입니다. 네, 답이 보이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가 아마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정리가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보수가 당연히 끝난 게 아니고 3분 남았어요. 저희도 3분 남았고 그리고 네. 보수 또한 마찬가지로 개헌 저지선만큼은 지켜냈기 때문에 충분히 사법 처리만 똑바로 강하게만 하더라도 다시 저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